농촌의 일상을 체험하고 수확한 농산물도 함께 먹어보며 힐링하는 농촌 체험 관광. 농협 네트워크스는 농가 소득 5천만 원 달성을 위해 농업인과 함께합니다. 농업인과 소비자의 또 다른 만남. 우리 모두의 농촌 체험 관광. 검색창에 곱함을 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유식재료 사야 된다. 알았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슈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 이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사상 최악의 산불이 강원 동해안 일대를 집어삼켰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겹친 탓에 산불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이번 산불로 농민들의 피해도 심각합니다. 농가주택 수백 채가 소실됐고 축사와 하우스, 농자재 창고 등도 화재로 사라졌습니다. 영농철을 맞은 농가들의 눈앞이 캄캄할 정도입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마가 핥히고 간 자리. 오래된 목조주택이 무너져 내려 집의 흔적을 찾기 어렵습니다. 트랙터와 경운기는 모두 타버렸고 상토와 비료포대는 녹아내렸습니다. 등이 불에 그을려 까맣게 변한 소의 표정은 축산농가의 마음을 짐작케 합니다. 지난 4일부터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 발생한 산불로 농가 피해가 심각합니다. 농협 잠정 집계 결과 5일 오후 6시 기준 주택 300여 채가 소실되고 축사와 하우스 등 속초 지역 농업시설도 52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자재 창고로 불이 옮겨 붙으면서 농가들이 보관 중이던 농기계와 상토, 비료 등도 모두 불에 탔습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분주했던 농가들은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한 창고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첫째는 이 논농사가 문제인데 지금 빨리 벼씨 보가지고 해야 되는데 벼씨가 다 타가지고 기계까지 다 타고. 특히 이번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농가들은 그저 막막할 따름입니다. 저희 집은 뭐 여기 있는 게 다 탔어요. 빨리 그거 좀 보내줬으면은 거기서 생활하고 농사일도 하고 하겠는데. 고성 산불은 4일 오후 7시쯤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성콘도 부근의 개폐기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초속 30m에 달하는 강풍으로 불이 산으로 옮겨 붙으면서 속초 시내까지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5일 오후 6시 기준 50대 남성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약 250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산불은 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일 오전 9시를 기해 강원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일원에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피해 지역에 긴급 구호자금 43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산불은 건조한 날씨 탓에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전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4월 들어서만 부산 해운대, 경기 가평, 강원 횡성, 충남 아산, 경북 봉화와 포항, 전북 남원 등에 산불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일 하루 동안에만 전국에서 18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강원 고성과 강릉 옥계, 동해 망상 등에서 피해를 입은 면적을 모두 더하면 365헥타르로 축구장 면적의 512배에 달하는 임야가 하룻밤새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강풍 탓에 불길을 잡기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포항 운제산과 부산 운봉산에서는 산불 초진이 완료된 뒤에도 하루 이틀 뒤 강한 바람 탓에 불씨가 되살아나 다시 진화 작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산불은 불길이 잡힌 것처럼 보이더라도 잔불이 언제 되살아날지 모른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농협이 강원 지역 산불 피해 농가 지원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번 산불로 전소된 농가주택이 많은 데다 농업 피해도 엄청나기 때문인데요.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은 산불 발생 직후 피해 지역을 직접 방문해 농가들의 피해 상황을 살폈습니다. 농협은 피해 복구 긴급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산불 피해 농가의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입니다. 김인경 기자가 연이어 보도합니다. 사상 최악의 산불에 농가 피해가 잇따르자 농협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농협은 5일 오후 6시 기준 강원 지역 주택 300여 채가 산불에 소실됐고 속초 지역의 농업시설이 약 52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산불이 강풍을 타고 민가로 넘어와 농가주택과 농업시설을 덮치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겁니다. 새벽녘 집을 덮친 불길에 놀란 농민들은 입은 옷 그대로 체육관이나 친척집, 인근 대형 식당 등으로 겨우 몸을 피했습니다. 저 아범이 빨리 나오라고 소리 질러 빨리 나오고 소라 저 뒤가 시뻘겋다고. 그럼 어떡하나. 교복만 여고 댕기는 교복 하나 하고 속고 댕기는 교복만 하나 가지고는 이렇게 입은 채로 그냥 나왔어. 농가들은 축사와 하우스, 농자재 창고 등 각종 농업시설이 화재로 소실돼 올해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한 실정입니다. 저놈의 창고에도 이 산에서 불이 내려붙어서 농기계도 싹 탔어요. 콤바인 탔지, 트랙터 탔지, 지게차 탔지, 콩 떠는 기계 탔지, 다 탔어. 아래가 이게 이제 우리 이제 가정집인데 이거 다 탔지요. 여기는 지금 기계들 들여놓는 창고래요 이게. 뺑돌레 다 창고인데 뭐 이거 뭐 싹 탔지요 뭐. 이게 이 손해란 건 지금 상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러한 농가들의 상황을 감안해 농협이 피해 농가를 총력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은 5일 오후 강원 고성군 토성면에 피해 농가들을 방문해 위로하고 피해 현황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김병원 회장은 농협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피해 농가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뭐 지금 모든 식구들이 다 왔습니다. 여기에 모두 총력 다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농협은 산불이 완전히 진화되면 농업 피해 상황을 면밀히 집계해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지원을 적극 건의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농협 내부적으로 피해 농가를 자체 지원하는 방안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협은 강원 지역 산불 발생 직후부터 농협 재해대책 상황실을 가동하고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일 오전에는 제1차 농협 재해대책위원회를 열고 강원 산불로 인한 농가 피해 현황 파악과 신속한 복구 지원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위원회에서 농협은 화재 피해 농민들에게 성금과 함께 즉석식품, 생수 등 생활용품을 긴급 전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보험금 신속 지급, 피해 복구 예산 긴급 편성, 영농자재 할인 공급 등 계열사별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재해 복구 일손 돕기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이번 고성 속초 일대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주택가까지 덮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산불은 빠른 속도로 번지기 때문에 농촌 주민들이 당황하기 쉬운데요. 침착하게 불길이 향하는 방향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불 발생 시의 행동 요령을 강창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성과 속초를 덮친 사상 최악의 산불은 거센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사방으로 번졌습니다. 이처럼 산불은 일단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번지기 때문에 자체 진화를 시도하기보다 신속하게 현장에서 벗어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소방청은 불이 나면 다른 화재 대응 활동보다 생존을 위해 일단 대피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불이 나면은 항상 대피를 먼저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행동해야 됩니다. 불을 끄려고 무모하게 행동하다 보면은 자칫 생명의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강원도 산불처럼 강풍 속 산불 화재는 개인의 힘으로 화마를 막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산불이 주택가로 확산될 경우 집안 물건을 챙기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수건이나 담요, 물만 챙겨 서둘러 집을 빠져나와야 합니다.
만약 조금 시간의 여유가 있다면 가스나 기름통, 장작은 미리 치워두는 게 좋습니다. 또 전기 스위치를 차단하고 불씨가 집, 창고 등 시설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집 주위에 물을 뿌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는 만큼 바람 방향을 감안해 몸을 피해야 합니다. 산불이 난 곳보다 높은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하고 나무가 강하게 타고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산불로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바람을 등진 채 주변의 낙엽, 나뭇가지 등을 신속히 제거한 후 낮은 자세로 엎드려 불길을 피해야 합니다. 주민 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지역별로 지정된 대피소나 산림에서 멀리 떨어진 논이나 밭, 학교 등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이때 대피하지 않은 이웃에게 위험을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피할 때에는 마스크나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려 뜨거운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주의하며 재난방송 등 실시간 산불 정보에 귀를 기울이는 게 좋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농촌 지역은 대부분 열악한 일자리가 분포된 반면 도시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쏠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상위 일자리의 80% 이상을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도농 간 현격하게 벌어지고 있는 소득 격차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겁니다. 더욱이 도농 간 불평등이 결국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져 사회 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거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연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시와 농촌의 빈부격차. 누구나 공감할 법한 이슈지만 많은 이들이 어깨 넘어 지켜봤던 현상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지역의 일자리 질과 사회 경제적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양질의 일자리는 수도권 등 일부 도시에 몰려있는 반면 농촌 지역의 일자리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정보원이 지방자치단체별로 2015년 기준 소득지표, 고학력자 비중, 전문직 비중을 따져 분석한 결과 일자리 질을 포함한 사회 경제적 계층 분포는 수도권 도시 지역과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상위 계층들이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자리질 상위 지역 39개 가운데 32개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쏠린 겁니다. 중상위 지역은 비수도권의 산업도시와 거점도시, 경기도의 주요 도시가 차지했습니다. 중하위 지역도 비슷한 수준으로 하위 지역 54개는 모두 농촌 지역이었습니다. 가장 열악한 지역은 경북 봉화, 전남 고흥, 경북 영양, 전북 진안, 경북 의성 순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도농 간 급여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고소득자 비중의 경우 가장 높은 서울 소초구와 가장 낮은 강원 고성의 격차가 40.8%포인트나 벌어졌습니다. 더욱이 고성 다음으로는 양구, 화천, 전북 진안, 강원 철원이 낮았는데 모두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공간적 불평등이 고착화될 때 생기는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결국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져 지역 간 혹은 지역 내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도시 지역 혹은 좋은 일자리 지역이 집중된 지역이 갖고 있는 양질의 도시 인프라, 우리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 같은 것들이 자녀에게 대물림 될 경우에 그것이 사회경제적 어떤 양극화가 고착될 수 있는, 결국은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 발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사람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그 다음 장소 중심의 인프라 정책을 세워야 상호 통합되어 이뤄질 때 좋은 일자리가 지역에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매개로 도농 간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M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아시아 4개국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ASF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국경 검역을 대폭 강화하고 ASF 전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남은 음식물의 돼지급여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최다혜 기자입니다. 중국과 베트남, 몽골에서 빠르게 번져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최근에는 캄보디아까지 급속히 퍼지면서 정부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최근 ASF 예방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해 그동안의 ASF 예방관리 조치 등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확산 방지 방안을 마련한 겁니다.
우선 ASF 발병국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축산물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국경 검역을 대폭 강화합니다. 이는 중국 여행객이 휴대한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또 중국산 돼지 혈액 분말 사료를 수입 금지하고 베트남산 사료 및 원료에 대해 ASF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정밀 검사 후 통관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ASF 전파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남은 음식물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돼지 농가로 유입되는 남은 음식물 제공처를 전수조사해 남은 음식물이 제대로 열 처리되는지 점검하고 남은 음식물 운반 차량에 GPS를 부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은 음식물을 직접 돼지에게 급여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향후 사료화 시설에서 처리된 것만 공급받도록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ASF의 국경 간 전파를 막기 위해 야생 멧돼지 예찰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DMZ 내 야생 멧돼지 예찰로 남북 간 이동 가능성을 차단하고 접경 지역 야생 멧돼지에 대한 포획, 검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멧돼지 포획틀 지원을 확대해 점진적으로 개체수 관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ASF 발생 지역 여행을 자제하고 축산농가 방문과 축산물 반입을 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ASF의 위험성과 검역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ASF 바이러스가 생존력이 강하고 감염 시 치사율이 최대 100%에 이르는 특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ASF 발병국으로 여행 간 국민들의 참여를 촉구한다는 방안입니다. MBS 뉴스 최다희입니다. 농민들은 밖에서 일하는 시간이 길어 미세먼지에 아주 취약한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미세먼지에 대응한 농업인 행동요령을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농업인 행동요령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김아영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촌진흥청과 함께 미세먼지에 대응한 농업인 행동요령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농민들이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참고할 만한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서입니다. 따라서 농업인 행동요령 중 먼저 농작업 간 행동요령을 살펴보면 농민들은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하고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지면 가급적 야외 작업을 피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작업을 해야 할 때는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중간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작업 중 호흡곤란 등 건강 이상 신호가 오면 즉시 병원을 찾습니다. 작업 후에는 샤워로 온몸에 묻어있는 미세먼지를 털어냅니다. 다음은 농작물,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관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비닐하우스와 축사 창고 등에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아 외부 공기와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일조량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에 인공 조명을 작동해 광을 보충합니다. 비닐하우스 등 피복제 바깥에 붙은 미세먼지는 동력 분무기 등을 사용해 수시로 세척합니다. 축산 분야에 대한 미세먼지 발생 시 대처 및 관리 요령입니다. 축사에는 안개 분무 시설이나 스프링클러로 물을 흩뿌려줍니다. 축사 주변을 물 청소하고 밀폐 축사에는 악취 저감 장치를 가동합니다. 가축에게는 사료와 함께 미생물 제제를 급여하고 축사 내 깔집과 분뇨 저장조에도 미생물 제제를 살포합니다. 미생물 제제는 가축 분뇨에서 나오는 암모니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암모니아는 미세먼지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미생물 제제로 미세먼지 추가 생성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농식품부는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지면 영농 폐기물과 부산물 등 소각을 금지할 것을 당부합니다. 폐 비닐을 태우는 행위와 논밭도랑 소각 등은 미세먼지가 더욱 심해질 수 있어서입니다. 해당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농협, 농민단체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S 뉴스 김아영입니다. 떡은 수분 함량이 높아 상온에 놔두면 금세 곰팡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농촌진흥청이 떡볶이나 떡국떡을 상온에서 8개월까지 유통 가능한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적은 비용으로 장기간 유통이 가능해진 만큼 수출 확대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TTEOKBOKKI, 바로 떡볶이입니다. 글로벌 동영상 사이트에 이 떡볶이를 검색하면 전 세계의 사람들이 떡볶이를 즐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비교적 따라하기 쉬운 간단한 조리법에다 한류 열풍에 힘입어 떡볶이의 인기도 덩달아 올라간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떡볶이 떡의 수출을 늘리는 건
해외에서의 인기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떡은 수분 함량이 높은 상태에서 유통되기 때문에 효모와 곰팡이 등이 증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떡 표면만 살균 처리하고 진공 포장한 뒤 값비싼 냉장 유통을 해야 했지만 떡의 유통기한이 크게 연장되지는 않았습니다. 떡의 유통기한은 상온에서 2, 3일, 냉장으로 유통해도 한 달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새로운 기술은 쌀 가공품인 떡볶이 떡의 유통기한을 상온에서 8개월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미생물 오염을 막기 위해 복합 유기산 처리 이후 열 처리로 살균합니다. 이전의 기술은 유기산이나 젖산 등의 성분 중 하나만 살균에 사용했다면 새로운 기술은 여러 성분을 특정 비율로 조합해 살균합니다. 아직 특허 출원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 복합 유기산의 화학 비율이 신기술의 핵심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복합 유기산은 구연산, 젖산 등으로 구성되는데 모두 인체에 무해하다고 알려졌습니다. 신기술로 살균한 떡을 15도에서 35도 사이의 상온에서 90일간 보관해봤습니다. 일반 세균, 진균, 대장균 모두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떡을 상온에 보관하면서 수분 함량을 관찰해봤습니다. 저장 초기 46.5%였던 수분 함량이 6개월이 지난 후에도 42%를 유지합니다. 기존에 유통되던 떡볶이 떡의 수분 함량은 40에서 42%입니다. 떡의 맛도 살아있습니다. 관능 검사 해봤더니 이제 기존 떡과 맛은 별 차이가 없고요. 식감도 쫀득쫀득하고 부드러웠어요. 맛은 유지하면서 보다 적은 비용으로 장기간 유통이 가능해진 만큼 수출 확대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부분에서는 냉장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것보다 일반 컨테이너를 이용하기 때문에 유통비용이 과감하게 절감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새롭게 생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진청은 앞으로도 새 기술을 수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추가 연구를 진행하고 떡 가공업체의 규모에 따라 기술을 표준화할 계획입니다. 계좌 잔액이 없어도 신용카드로 경조사비를 송금하고 또 은행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는 일도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최대 4년간 규제를 면제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됐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규제의 높은 벽에 막혀 있었던 금융 서비스들이 조만간 현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로 축의금을 내고 은행에서 알뜰폰을 구입하고 최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19개 서비스를 혁신금융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들 서비스를 심사해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규제 샌드박스란 기업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최대 4년 동안 풀어주는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서비스의 혁신성이나 소비자 보호 방안이 충분한지 등을 고려해 선정하게 됩니다. 19개 우선 심사 대상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와 해외여행 갈 때 휴대전화 터치만으로 가입할 수 있는 간편가입 해외여행자 보험, 그리고 은행에서 구매한 휴대폰으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19개 서비스의 규제 샌드박스 진입 여부는 4월 중으로 최종 결론이 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개된 19개 서비스는 이미 혁신위원들이 살펴본 것이라며 이들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에 최종 지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금융위는 나머지 86개 서비스도 5월에서 6월 중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선정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투자 연계와 해외 진출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북도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에도 농민이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농가에 대해 75%의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가입 대상은 보험 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민으로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 신청하면 됩니다. 전북도는 지난해 농기계 종합보험을 가입한 농가에서 88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지만 보험금 약 47억여 원을 지급해 농기계 종합보험이 촘촘한 안전망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올해 처음으로 청년 농업인 대학을 운영해 청년 농업인 영농 진입과 안정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과 청년 영농 준비생 등 31명은 지난달 개강식을 갖고 매주 목요일마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은 농업 경영 9회, 영농 일반 5회, 현장 견학 1회로 총 15회, 72시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청년 농업인의 경영 진단과 함께 영농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이 구성돼 교육생들의 성공적인 농촌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한 강수 부족으로 영농철 가뭄 발생 빈도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2019년 가뭄 대응 종합 대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도는 단기적으로 가뭄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근본적인 가뭄 대응 사업에 집중 투자해 가뭄 대응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다목적 농촌 용수 개발과 지표수 보강 개발, 농촌 용수 기반 시설 정비에 267억 원을 투입해 영농철 용수 개발과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농촌 생활용수 개발과 유수율 제고, 상수도 현대화 사업 등에 806억 원을 투입해 용수 공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경기도가 경기도축산진흥센터의 대표적인 교육 프로그램인 말과 함께를 올해 총 1,02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올 연말까지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초등학교 34개소 1,020명의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승마 체험과 말 먹이주기, 끌어주기, 손질하기 등 말과의 교감을 통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마련했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생들이 보다 쉽게 말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미니어처 포니 2마리를 추가 구입해 체험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